안녕하세요. 자, 이번 학기 첫 주와 둘째 주도 지난 학기와 같이 동영상으로 하게 돼서 참 유감입니다. 자, 교재는 지난 1학기 때 사셨어요. 대학물리학 1이었고 2학기 때는 대학물리학 2를 합니다. 2를 보면은 파트 2에 내용이 정기와 자기 22, 23, 24,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그 다음에 32장, 33장까지 주로 전기와 자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을 받기 전에 반드시 그 LMS에 접속하셔가지고 수강용 강의 파일을 출력해야 돼요. 출력하면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가지고 출력된 것을 보면서 수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수강용 파일을 반드시 다운 받아야 됩니다. 자, 22장. 22장은 전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전기장은 무엇이고, 전기장의 크기와 전기장 방향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첫째, 전압의 특성. 전하라는 것은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물리에서는 표준말이에요. 원어로는 차지라고 그래요. 차지 그러면 뭐 문과생들은 뭐 부담하다, 네가 부담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전하예요. 차지. 그런데 물리에서는 이제 차지 전하라고 하는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전하라고 하지 않고 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이라고 발음이 되겠죠?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온. 그 다음에 대전체.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는 대전체. 대전은 전기를 띠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전체 그러면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라는 뜻이에요. 그냥 어떤 것 그러면 전하라고 하면 되는데 전하는 어떤 물질이겠죠? 전하 그리고 그것을 띠고 있는 어떤 물체는 대전체라고 한다. 자, 전하의 특성에 대해서 전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세 가지 알아야 되겠어요. 첫째로 우주 전체의 총 전하량은 0이다. 우주 전체의 총 전하량은 0이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의 전기량을 다 더하면 0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최초의 우주가 어떤 한 덩어리였었는데 그것은 전기를 띠지 않았었다. 최초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라고 해도 되죠. 이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럼 플러스 없습니까? 마이너스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럼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없다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없다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 서로 반대되는 종류 두 가지가 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 개수하고가 똑같다. 크기가 똑같고 개수 똑같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는 얘기죠. 0이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법칙으로 따지면 전화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전화보존 법칙. 전화의 특성은 전화보존 법칙을 만족한다. 그 말은 이 새로운 전화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새롭게 없어질 수도 없다. 넓은 의미로 따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딱 생겨날 수는 없어요. 두 개가 동시에 생겨날 수는 있어요. 쌍생성 가능하죠. 플러스가 5개, 마이너스가 5개 동시에 나올 수는 있어요. 0에서부터 창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냥 없던 것이 나온 것이 아니죠. 없었는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손해보면 반드시 100원 이익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 좀 그러네요. 그런 뜻이고,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쌍소멸 가능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소멸될 수는 있어요. 같이 생성될 수는 있고. 그러나 플러스 혼자 생겨날 수는 없어. 마이너스가 혼자 생겨날 수는 없어. 이것은 우주 전체의 원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순수하게 누군가가 이익 볼 수는 없다. 순수하게 누군가가 손해볼 수는 없다. 반드시 장마가 있다면 가뭄 든 것도 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까먹는 사람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보존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은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 새롭게 없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전화의 특성이고, 두 번째는 전화의 특성이야. 벤자민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1706년에서 179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전화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종류 전화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아니, 서로 밀어내는 힘이죠. 한자어로는 청력이라고 그래요. 같은 종류 전화는 서로 청력이 작용하고 서로 다른 종류 전화는 인력이 작용된다 라는 뜻이에요.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야. 인력은 당기는 힘이야. 서로 다른 것끼리는 서로 좋아하고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그런 전황 특성이 있다. 세 번째 전황 특성은 이건 아주 중요하죠. 언뜻 보면 몰라요.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데 많이 뛸 수도 있고 조금 뛸 수도 있다. 플러스 뛸 수도 있고 마이너스 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얼만큼 뛸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언뜻 생각한다면, 즉 겉보기로 대충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전기를 많이 뛸 수도 있고 조금 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요. 그렇지요 라고도 안 해. 당연히 그렇지요. 아니, 많이 뛸 수도 있고 조금 뛸 수도 있지. 그럼 별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것은 1900년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은 주로 양자론적인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양자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주로 1900년 이후에 나왔어요. 대부분 것들은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양자화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많이 뛸 수도 있고 조금 뛸 수 있고 임의로 가질 수는 없고 어떤 특별한 양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양이 있어요. 그 양에 1배, 2배, 3배, 4배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1.5배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전기는 왜 뛰게 될까? 그것은 서로 관계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은 전자입니다. 이게 전자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안 띠고 있다가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것, 띠게 된다는 것은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기를 안 띠고 있는 물체가 플러스를 띠게 된다는 말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얻거나 잃기 때문에 전기를 띠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물질은 전기를 얼마큼 띠릴 수 있냐? 그러면 전자가 띠고 있는 양에 1배, 2배, 3배, 4배는 뛸 수 있어도 그것을 1.5배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자를 2개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2배를 뛸 것이고, 전자를 1개를 얻으면 전자가 띄고 있는 양의 전하량에 1배만큼 뛸 거예요. 전자 때문에 전기를 띄게 되니까. 그런데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전자 1개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큼 띄고 있냐면 마이너스 0.0000 0000 0000 0016 콜롬만큼 뛰고 있어요. 전하량 단위 그만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전하량이죠. 이것의 2배, 3배, 4배는 뛸 수 있어도 1.5배는 못 뛴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 전화나 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전량을 뛸 수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하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전하의 양자화가 특징이에요. 이 양자화됐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냈습니다.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 물질이 뛸 수 있는 전하량은 임의의 연속적인 전하량을 뛸 수 없어요. 어떤 전하량의 정수배만 뛸 수 있다. 연속적인 값을 뛸 수 없고 불연속적인 전하량만 뛸 수 있다. 즉 물질이 뛸 수 있는 전하량이야. 결은 Q야. Q는 얼만큼 뛸 수 있냐 그러면은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을 2라고 합니다. 그것의 n배, 플러스 마이너스 n 이만큼 뛸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만큼 뛸 수 있죠. 플러스 2 이만큼 뛸 수 있어. 플러스 3 이만큼 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이만큼 뛸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이만큼 뛸 수 있고 마이너스 3 이만큼 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의 1.5배라든가 3.5배는 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2는 기본 전하량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값은 약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롬이다. 전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는 콜롬이에요. 요 2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렉트론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일렉트론이 전자야. 그러니까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은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콜롬인데 그만큼을 기호로 2라고 쓴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을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에 의해 대전된 물체. 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첫 번째. 물질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물질을 전기적으로 분류한다면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로 나눌 수 있어요. 부도체는 절연체나 유전체 똑같은 말입니다. 도체는 원어로는 컨덕터, 그 다음에 부도체는 난 컨덕터 혹은 절연체라고 해도 돼요. 인슐레이터 아니면은 유전체라고 해도 돼요. 다이렉트릭 서브스탄스예요. 이게 절연체, 부도체, 유전체는 동일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도체는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나 물체를 도체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전기를 잘 안 통하는 물체는 절연체. 잘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도체는 뭐고 부도체는 뭐냐 그러면 도체는 전기를 통하는 물체, 부도체는 전기를 안 통하는 물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 볼 때 도체와 부도체가 뭐냐 이렇게 시험 보면 도체는 전기를 통하는 물체, 부도체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라고 쓰면 빵점입니다.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만가는 통합니다.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없어요. 완전히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은 부도체예요. 완전히 통하는 건 있을까요? 100%? 있어요, 그것은. 원래 없었는데 만들었어요. 그것은 잘 통하는 게, 비교적 잘 통하는 것은 도체고, 비교적 잘 안 통하는 물질은 부도체라는 얘기예요. 그 중간 물질은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물질은 반도체라고 한다. 그 얼마만큼 통하면 잘 통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안 통하면 안 통하는 것이냐. 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만큼 정도 통하면 잘 통하는 거고 이만큼 정도 통하면 안 통한다라고 정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은 어렵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교적 잘 통하는 물질은 도체, 잘 안 통하는 물질은 부도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도체는 물질 속에서 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느냐? 도체 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는 도체 속에서 자유스럽다. 프리하다고 그래, 프리 일렉트론. 자유로운 전자.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써. 프리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도체 속에서 프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는 거고, 부도체 속에도 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부도체 속에 있는 전자는 물질 속에서 자유스럽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러면 안 움직이냐? 안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됐다고 그래요. 자유스럽게는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그런 전자, 구속전자라고 해요. 구속된다면은 못 움직이는 건 아니죠. 한두 평 내에서 그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구속전자. 보통 사람 같으면 나쁜 놈들이 구속되는데 이 전자라고 해서 구속됐다 나쁜 놈은 아니에요. 구속됐다. 자유스럽지 못한다. 그래서 구속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운드라고 해요. 바운드. 바운드는 바인드가 묶다죠. 바운드는 묶여있는 바운드 일렉트론. 전문용어로. 그래서
부도체 속에 있는 전자들은 바운드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물질에서 그쪽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고, 도체 속에서는 자유스러운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도체와 부도체 속에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야?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2학기 내내 전기와 자기에 대한 걸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럼 내가 정답 하나 알려줄게요. 전자 때문이야. 그러면 돼요. 전기에 관한 모든 현상은 전자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기에 관한 모든 현상은 전자 때문에 생겨납니다. 왜 S극과 S극은 서로 밀어냅니까? 전자 때문이야. 그럼 100점이에요. N극과 N극은 왜 밀어냅니까? 전자 때문이야. N극과 S극은 왜 잡아당깁니까? 전자 때문이야. 저 물질은 왜 전기를 잘 통합니까? 전자 때문이야. 그 물질 속에 있는 전자 때문이야. 이 물질은 전기를 잘 안 통합니다. 왜 그러죠? 이 속에 있는 전자 때문이야. 그러면 항상 100점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것은 전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전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것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 봐서 막 웃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합니까? 웃는 것처럼 보이면 다 적군이 아니고 우군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웃는 것인지, 저것은 가식적으로 웃는 것인지, 숨겨진 비수가 꽂혀 있는 것인지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와 자기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전자 때문에 생겨나는데, 전자가 물질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항상 상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자, 반도체 나중에 나오는데, 반도체니까 세미컨덕터네요.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반도체의 종류예요. N형 반도체는 4족 원소에다가 5족 원소를 섞어서 만들어서, 그러면 4족 원소하고 5족 원소하고 섞으면 4족 원소는 최외격 전자가 4개고 5족 원소는 최외격 전자가 5개야. 그럼 두 개를 섞으면 최외격 전자가 9개니까 하나가 남는다 그래요. 그 전자를 우리가 잉여 전자다 그래요. 남은 전자, 잉여 전자. 그 잉여 전자가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4족 원소하고 3족 원소하고 섞었어. 그러면 전자가 하나 모자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구멍이라고 해. 구멍이라고는 하지만 영어로는 홀이라고 합니다. 홀이니까 구멍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뜻은 구멍이라서 홀이지만 구멍이라고 하지 않고 전문용어로는 그냥 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홀이라고 하면 돼요. 홀. 홀. 혹은 전공이라고 부릅니다. 홀. 이 전공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처럼 행동하는 어떤 것. 이게 마이너스 모자람이죠. 마이너스 구멍이니까 마이너스 구멍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모자람. 그것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모자람 때문에 플러스처럼 행동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유도에 의해서 금속체를 대전시키는 방법. 제가 보면 그 그림의 22-4를 보면 나옵니다. 자, 어떤
금속재가 있다고 그래요. 금속재 속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를 안 띠고 있는 금속재는 이렇게 그립니다. 아무것도 안 그랬죠. 그럼 이 속에 물질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플러스 개수고 마이너스 개수고 똑같은 개수가 있으니까 안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속에 플러스가 5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5개 있다. 그러면 안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안 띄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띄고 있다라는 말은 안 띄고 있는 것 같다라는 뜻이죠. 마치 안 띄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전라도 사투리로는 뭐라고 하냐면 안 띄고 있는 것 같다. 안 띄고 있는 맹이다 그래. 띄고 있는 맹이다가 아니라 안 띄고 있는 맹이다. 말이 좀 그런 말 알란가 모르겠네. 하여튼 안 띄고 있는 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어드려요. 안 그린다는 건 뭐야? 플러스 개수고 마이너스 개수고 똑같이 있으니까 안 그랬을 뿐이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전기에 관한 걸 이해할 때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남녀로 생각하면 좋아. 플러스는 남자로 비유하고 마이너스는 여자로 비유하겠습니다. 뭐 성적인 어떤 구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비율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적으로는, 뭐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안 그리는 거야. 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것이 뭐야? 전기를 안 띄고 있는 물질로 다가옵니다. 접근합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어떤 물체, 대전체라고 했죠? 마이너스 대전체가 금속재로 접근합니다. 마이너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빠 하고 와요. 그러면은 요 금속재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우 이렇게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밀리는 거야. 이런 체리다. 이것을 마이너스 대전체가 유혹했다고 그래요. 유도했다고 그래요. 유도는 유혹이나 똑같아요. 유혹. 이렇게 합니다. 말씀은 아주 빼어난 숫자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유혹할 유자야. 유혹하려면 말을 빼어나게 잘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도자는 길도자예요. 어디서 유혹하냐면 길에서 유혹하고, 밑에는 손숫자가 있어요. 길에서 부르는 거야. 헤이 갖고 그래서 유혹해서 이끌어내는 거야. 대전체가 유도하는 거야. 이리와 갖고 플러스가 유도됐고 마이너스가 유도됐다. 이렇게 유도되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접지를 시킨다. 접지라는 말은 땅에다 접촉시킨다라는 뜻이야. 접촉시킨다. 영어로는 그라운드 시킨다. 그래서 그라운드 해도 되고, 어스 시킨다고 그러죠. 어스, 지구, 땅에 접속시켰다. 그래서 어스 시킨다. 그라운드 시킨다. 우리말로는 접지시킨다. 그 말은요, 요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땅에다가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땅에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이너스 전하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지구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지구하고 연결시키면 모든 전하들은 지구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땅 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요 플러스들은 왜 못 들어갑니까? 그것은 요 마이너스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접지시켜도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여기를 접지시켜도 마이너스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여기를 접지시켜도 들어가고, 여기를 접지시킨다 해도 여기를 접지시키면 플러스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쪽을 접지시키면 마이너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지점이나 접지시키면 마이너스 전하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플러스는 못 들어간다. 왜? 마이너스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접지시켰다가 접지시킨 다음에서 접지를 끊어버려. 이런 상태에서 접지를 끊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지금 마이너스가 뭐야? 요 마이너스가 잡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대전체가 뭐야? 멀어져 버려. 멀리 가버려. 그럼 야들은 어떻게 해요? 골고루 이렇게 퍼지는 거죠. 영원히 가버리면 나중에 플러스만 이렇게 남는 거죠. 와,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전기를 안 띄고 있는 물체를 전기를 띄게 만들 수 있다. 봐봐요. 안 띄고 있죠? 띄게 만들려면 마이너스가 접근한다. 그럼 요도 됐죠? 그 다음에 접지시켰다 띄면 손으로 댔다가 딱 띈다는 소리예요. 그럼 플러스만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뭐야? 마이너스가 치워지면 플러스만 띄게 만들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이것을 유도에서 금속을 대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접지라는 말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